705번입니다. 705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그 705번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거든요. 요거는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705번 문제에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x라는 집합이 k 이상의 원소들을 k 이상의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래가지고 어떠냐? x에서 x로 함수래. x에서 x로 함수라는 건 집합 x의 원소들을 정의역으로도 하고 집합 x의 원소들을 공역으로도 하란 얘기야. 그러면 x에서 y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건 하나의 집합의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k 이상이라는 건 제일 적은 값이 양쪽에 k가 있는 거야. 그래서 k보다 큰 숫자들이 쫙 이제 무한대까지 생기겠지, 양쪽으로. 그래서 k일 때 k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쫙 이루어지는 거야. 쫙.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은 보면 어딘가에 k, k가 있어. 어딘가에 k, k가 있어서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같이 커지는 이런 그림으로 쫙 그려져요. 바로 이 자리를 우리한테 찾으라는 거거든. k, k. 그런데 우리가 함수에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x좌표랑 y좌표랑 같다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y는 x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y는 x. y는 x는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따 역함수 할 때도 다룰 것이고 x값과 y값이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할 때도 y는 x를 생각해. 그래서 거기 705번 문제에서 보면 fx라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교점을 찾아. 자, 여러분 교점 찾아주세요. 교점 몇 컴마 몇 이거네. 몇 컴마 몇. 당연히 교점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겠죠. 연립방정식을 풀겠죠. 자, 지광 교점 몇 컴마 몇 또는 몇 컴마 몇. 네? 뭔 소리야? 0, 마이너스 6이라고? 아니 그거는 y절편이고 이 교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x 이 식의 해. 이거 풀어야 돼. 이거 교점 찾아야 되니까. 예준 몇 컴마 몇? 요거 해. 내가 한다.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이 6, 6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k야. 둘 중에 하나가. 그런데 여기서 k는 누구냐? 6이 6. 왜 그러면 6이 k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쪽으로 그래프를 계속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떠냐? 여기서 내려가죠.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1대1도 아닙니다. 1대1도 아니야. 그 문제에서 거기 보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어떠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주면 y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역을 주면 이건 함수가 되질 않아. 이 식은 함수가. 그래서 어디가 답이냐 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k가 6일 때. 그러면 6,6부터 시작해서 이 그래프가 어떠냐? 6,6 6점 얼마, 그러니까 뭐 7, 얼마, 8, 얼마, 9, 얼마, 10,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의 정답은 K는 6이다.
라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쪽을 이제 넘겨서 또 한 두어 개 풀어보고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708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죠. 708번에서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건 x랑 y랑 결과가 똑같아야 돼. x에다 1 넣으면 y도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 708번 문제에서는 여기 보면 정의역을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3을 줬잖아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3. 그래서 거기 708번 문제에서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3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요. f의 1은 1이어야 하고요. f의 3은 3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개 말고는 더 이상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의역을 벗어난 값들은 계산하지 않아.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값만 그 식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A, B, C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일단 이거는 생략. 그 다음에 710번 한번 보시면은요. 자, 7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입니다. 710번은 경우의 수를 이미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x값이 지금 1, 2, 3이고 y값을 몇 개인가를 줬어.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64개. 또 밑줄 보여주세요. 함수의 개수가 64개. 함수라는 거 뭐였느냐 하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한 명한테만 화살표를 쏘면 됩니다. 근데 화살표 받은 사람은 화살표를 여러 개 받아도 함수 상관없습니다. 1대1인 거는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 그래서 만약 이거는 정답인데요. y값이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다면 정의역의 원소 1이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곳은 몇 곳인가요? 4곳이죠. 그래서 정의역이 1이 쏠 수 있는 곳 4곳. 그 다음에 2가 쏠 수 있는 곳 또한 1이 쏴도 상관없습니다. 또 쏴도 되니까 4곳. 그 다음에 3이 쏠 수 있는 곳 또한 4곳. 해서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3개이고요. 공역의 원소가 4개면 4의 3제곱이 나옵니다. 4의 3제곱. 이게 함수의 개수야. 이걸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기호로 중복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 몰라도 되고 아무 상관은 없어. 그래서 저 모든 정의역은 공역에 화살표를 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1대1을 물어봅니다. 1대1.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풀어라. 첫 번째 1대1을 물어봅니다. 1대1을 하고 함수 또는 대응 이거는 알아서 문제에서 이름을 붙여줘.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개수가 만약에 똑같으면 1대1 대응이 되고 개수가 다르면 1대1 함수가 돼요. 이거는 알아서 뒤에 자기가 문제 내는 사람이 붙여주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 1대1을 우리는 신경 쓰는 겁니다. 1대1. 그럼 1대1이라는 건 정의역에 그러니까 까까를 먹기로 했어요. 까까가 1, 2, 3, 4 4개가 있어. 근데 친구 3명이서 까까를 먹어. 그럼 1번 친구한테 야, 너 먼저 골라 그랬어. 그러면 1번 친구는 까까를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될까? 4가지가 되죠. 그래서 1번 친구는 4가지야. 그런데 1번 친구가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1대1 대에서. 그럼 누군가를 골라갖고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2번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 남았니? 3개. 그 다음에 3번은 2개.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2번을 골랐어. 그러면 2번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2번은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3개로 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1대1이라고 하는 거야. 1대1.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4개에서 순서 있게 3개를 뽑는다. 요 앞에 게 y의 개수고요. 요 뒤에 게 x의 개수입니다.
경우의 수로 따지다더니 순열이야, 순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상수함수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A는 24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함수를 물어보는데 상수함수는 간단해. 모두 다 하나에다 몰빵하는 거야, 몰빵. 이게 상수함수야. 그래서 모두 다 1에다 또는 모두 다 2 또는 모두 다 3, 모두 다 4.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 여기 공역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만큼 서로 다른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경우의 수로 물어보는데 2학기 때 요즘엔 잘 안 물어봐. 옛날에는 너희 교육과정 전에는 요 함수랑 함수 다음에 배우는 게 경우의 수였거든. 옛날에 같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이거 잘 안 물어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시고요. 160쪽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게 있어.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난이도를 높이면 막 엄청 어려워지거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기본적인 거 배울 건데 우리가 연산 있잖아, 연산. 함수의 연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산하면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의 연산이고,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이런 건 우리가 집합에서의 연산이죠. 이런 것처럼 새로운 단원들이 나오면 그 새로운 단원들마다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함수에서 연산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합성함수는 표현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함수라는 게 뭐가 있냐,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규칙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fx가 2x 플러스 1이었다. 근데 정의역의 원소 1이 있었다. 그러면 몇에 대응을 해야 되죠? 당연히 1 넣으니까 3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장을 세웠다고 생각하듯이,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야, 공장을 세웠어. 그러면 원재료를 갖다가 중간 재료를 만들고 중간 재료를 가져다가 이제 또 다른 공장에다 넣어가지고 요 다른 공장은 뭐 예를 들면 x제곱이다. 그러면 요걸 넣어서 9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한 번 하고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여기서 숫자를 딱 넣으면 요 1을 넣으면 한 방에 이렇게 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 그래.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했대.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하면 f, g 또는 g, f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써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수학은 맞은 게 좋잖아 해서 동그라미로 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그냥 f 연산 g 이렇게 읽어주면 돼. 뭐 f 합성 g 이렇게 읽어도 되고, 뭐 f 석 뭐 g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인데 보통은 그냥 f 연산 g 이런 식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있어. fx라는 식을 먼저 계산할 것인가 gx라는 식을 먼저 계산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대.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놈은 어떠냐 하면 계산해야 될 숫자를 오른쪽에 품고 있잖아.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다 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놓고 숫자 2를 넣어준다면 여기가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계산해보라는 의미가 될 텐데, 그때 보니까 오른쪽에 x가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도록 약속을 정하자라고 옛날 사람들이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누구부터 계산하라는 의미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식은 g의 1부터 계산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g의 1은 몇이죠? 1이죠. 그래서 g의 1의 결과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를 계산을 해서 이거는
3이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아래식의 결과는 F1부터 먼저 계산을 해서 결과가 3으로 바뀌고요. G를 계산을 해서 9가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왼쪽이 먼저고 오른쪽이 나중이잖아. 기본 연산법은. 그런데 이 함수의 합성은 오른쪽부터 거꾸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F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G를 계산해야 되면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G 연산 F라고 우리가 앞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G 연산 F. 그러면 먼저 F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계산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식의 표현은 여기 보면 G 연산 F라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딱 써주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 F라는 규칙, 요 F라는 계산 규칙과 G라는 계산 규칙에 대해서 계산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알아서 여기에 변수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변수를 붙여줘. 그런데 아까 보는 바와 같이 한 번 계산하고 또 한 번 계산하면 아무 의미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먼저 계산된 식은 계산한 결과가 gx의 x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먼저 계산된 식은 이렇게 안으로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넣어줄 수가 있으니 그 다음에 요 식을 합성함수 식을 만드는 방법은요. 자, 보고 있는 거지? 나 버려진 거 아니지? 여기서 g는 그대로 두고요. 안에 있는 fx를 2x 플러스 1로 바꿉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드는데 원래 gx는 x제곱이라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위식과 아래식을 비교해 보니까 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2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x 자리에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 대신에 대입을 할 때는 항상 가로와 함께죠. 그래서 가로를 하고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식이에요. 뭐 전개는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래서 G 연산 F의 x라는 식은 2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1을 넣었을 때 9가 한 방에 나오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요 식에다가 x에다 1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제곱에서 9가 딱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됩니다.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합성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꼭 이런 식이야. 연습을 안 시켜줘. 그래서 하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673번에 1번하고 2번 시간분만 세워주세요. 673번.
화장실 간다고? 당연수. 자, 673번 바꾸는 식. 지인아, 어떤 게 잘못 나왔어? 첫 번째 게 잘못 나왔니? 잘 나왔니?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 두 개 다 잘 나왔어? 여기서 이제 더 해야지. 그러니까 fx에 x자리 있지. x자리에 2x 플러스 1이 있잖아. 오른쪽에 x자리에도 2x 플러스 1이 오는 거야. 거기서 더 완성해야 돼. 한번 시간이 없는데 이러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못할 수도 있는데 fx가 있고요. gx를 안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게 식으로 바뀝니다. 자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여기다가 그러면 fx를 이렇게 위에다 맞춰서 적어 놓고 합성함수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x 자리가 누구로 바뀌잖아. 그럼 수학에서 약속은 다른 거는 손대면 안 된다. 야. x 자리만 가로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fx에 x 자리에 2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x 자리에도 2x 플러스 1을 넣어준다. 그 다음 이거 뭐 전개는 하든 말든 그거는 사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에는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윗식하고 아래식하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은이는 맞았어? 이거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수달이야. 처음에 이게 할 때 조금 어색한데 이번에는 fx가 먼저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gx의 x 자리가 가로로 바뀌고요.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야. 둘이 결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원이 나오면 성질이라는 게 나와.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합성함수에서의 성질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합성은 그러면 두 개만 할 수 있느냐? 세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은 세 개를. 그런데 세 개를 하든 네 개를 하든 다섯 개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요 연산의 알파벳 순서 있잖아. 요 순서만 동일하다면 앞에 걸 두 개 먼저 하나, 뒤에 걸 두 개 먼저 하나, 결과는 같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환 법칙. 근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죠. 연산 순서. 순서는 문자의 순서는 그대로 있는데 연산을 어디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냐. 이건 어디부터 해도 상관없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 674번 식을 만들어 보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단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 i라는 게 있어. i. 이제 문제 풀다 보면 i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ix라고 나오는데 얘는 항등함수. 항등함수. y는 x를 의미합니다. y는 x. 우리가 뭐 fx, gx 이름 주듯이 y는 x는 항등함수다 해서 ix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
F랑 I랑 합성을 하거나 I랑 F를 합성을 하면 다시 F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항등함수라고 하는데요. 요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약간 숫자 1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1학기 과정에서는 그 행렬할 때 단위 행렬이라고 있거든요. 2. 그게 행렬의 곱하기에서 숫자 1과 같은 역할. 곱해줘봐야 다시 다 흡수돼버린 역할인데 요 항등함수가 숫자, 물론 이거는 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더하기냐 곱하기냐는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숫자 1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 결합을 시켜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fx가 2x 플러스 5야. 그 다음에 f에 i를 합성해봐. 그러면 우리한테 이 식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문자 x를 붙여주고 이렇게 연산 순서를 잡고 해결합니다. 근데 ix가 x이기 때문에 a가 x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fx가 돼버리는 거지. 그냥 fx. 그러니까 다시 처음 2x 플러스 5 그대로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랑 같겠구나 해서 우리는 xx 딱 빼고 f 연산 i를 하면 f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ix랑 fx랑 합성을 해라. 그럼 i가 있고 fx가 들어가고 fx가 2x 플러스 5로 들어가는데 요 ix라는 건 x야. 그냥 x. 그러니까 2x 플러스 5인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또 i 연산 f를 하나, 요놈이 f죠. f가 같다 해가지고 얘는 다른 함수랑 합성을 하면 숫자 1처럼 5 곱하기 1, 6 곱하기 1 해봐야 원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항등 함수라고 부릅니다. 항등 함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또 성질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합성 함수고요. 그 다음에는 합성 함수가 끝나면 뭐가 나오느냐? 역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역 함수라는 건 우리가 지금 함수가 뭐냐 하면 함수. 보면 f라는 식이 있습니다. fx라는 식이 3x-1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있으면 함수인가요? 요것만 있으면 함수가 아니야. 뭐도 있어야 됐어. 정의역도 있고 공역도 있고 관계식도 있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이 관계식에 의해서 대응이 돼가지고 다시 그 대응의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돼야 함수라고 했어. 근데 그래서 함수라는 건 여기다가 1하고 2를 줬어. 여기다가 1은 몇이야?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줬어. 자,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F라는 규칙에 의해서요. F라는 규칙에 의해서 X에다 1 넣었더니 Y가 몇 나옵니까? 2 나오죠. 2 넣었더니 몇 나옵니까? 5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식은 함수인가요? 함수 맞죠? 그러잖아. 함수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이렇게 대응되는 게 함수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면 X가 Y한테 연애 편지를 쓰는 거야. 연애 편지. 1번 학생이 2번 학생한테 나는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저는 당신을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야 되느냐 하면 답장을 써줘야 되잖아. 답장. 난 너 싫어. 이런 거. 그러잖아. 그 답장을 쓰는 거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 그러면 어떠냐 하면 원래 정의역이었던 걸 이제 답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이 공역으로 바뀌고 원래 공역이었던 게 어떠냐? 자기가 정의역으로 바뀌어. 그래서 어떠냐? 반대로 대응을 시켜줘. 이걸 우리는 F의 역함수, F의 인버스 X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지수의 마이너스 1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a의 3 빼기 4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초딩 때 나눗셈은 뭘 하라고 그랬냐면 역수를 곱하라. 그래서 약분을 샥 해봤더니 a분의 1 나오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 역수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수에서는 어떠냐, f의 역함수가 f분의 1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떠냐, 여기라는 의미만 가지고 온 거야. 의미만. 반대로 역수 이런 의미를 가져와서 반대로 가는 함수다 이런 약속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계산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듯이 역수로 계산을 해버리면 안 되고 반대로 돌아가는 함수다 정도의 의미만 가져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답장을 써. 2번이 1번한테 답장을 쓰겠죠. 5번이 2번한테 답장을 씁니다. 그런데 3번하고 4번은 답장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장을 못 쓰잖아. 그러면 거꾸로 갈 땐 이건 함수야 아니야. 함수라는 건 뭐라고 그랬니?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 한 방씩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화살표 한 방씩 못 쏘잖아. 그래서 함수가 얘네들 때문에 아니야. 그러면 역도 함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답장도 써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져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정의역이 공역의 1대1 대응으로 가줘야 돼. 1대1 대응. 그래야 역함수가 또 거꾸로 답장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역함수의 특징,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함수 그러면 첫 번째로 역함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1대1 대응, 이게 첫 번째야. 1대1 대응. 그래야 역도 함수가 될 수 있다. 1대1 대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f라는 규칙에 의해서 1, 2, 3이 2, 3, 4에 대응을 했다. 뭐 예를 들면 2가 3한테, 3이 2한테, 잘못했다. 상관은 없는데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1, 2, 3이 2, 3, 4한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다.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하면 거꾸로 돌아갈 때는 2가 3한테, 3이 1한테, 4가 3한테 답장을 써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역함수 그러면 답장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거꾸로도 함수가 돼야 되니까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 f라는 함수는 1이 3한테 순서상 1,3을 지나고요, 2,4를 지나고요, 3,2를 지나겠죠? 맞잖아. X좌표, Y좌표. 그런데 역함수라는 건 뭐냐 하면 아예 역할을 바꾸는 거야. 야, 네가 아까 여기 원래 여기가 X고 여기가 Y였잖아. 근데 Y라는 집합을 X라는 집합으로 바꿔봐. 그리고 X라는 집합을 화살표를 받을 Y라는 집합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는 어떠냐? 역함수는 2가 3한테 답장 썼어. 그러면 2,3을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3이 1한테 답장 썼으니까 3,1을 지나는 거고, 4가 2한테 답장 썼으니까 4,2를 지나는 거야. 역함수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 하면 2,4랑 4,2 우리가 도형해방 정식에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2,4가 4,2로 바뀌는 것, 어디 대칭이었을까? 그렇지. 1,3이 3,1로, 3,2가 2,3으로 바뀌는 이것들이 바로 뭐였냐면
y는 x의 대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역함수의 두 번째 특징은 y는 x의 대칭이다. 누가? f랑 f의 역함수가 서로 y는 x의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y는 x의 대칭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fx라는 식이 3x-1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때 3x-1 이렇게 생긴 게 f야. 이렇게 생긴 게 f이. 근데 요 식의 역함수를 여러분에게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y는 x의 대칭인 함수를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된대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진짜 중요한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여기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니. 늦어도 목요일까지 끝내주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이걸 야 역함수 뭐야 하고 읽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계시죠? 그래서 역함수는요 y는 x의 대칭입니다. y는 x의 대칭식을 찾는 방법은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이었습니다. y 대신에 x를 x 대신에 y를 그래서 3y는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게 역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인데요. 이 역함수는 그려보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x절편이 여기 있는 y절편으로 가. 그래서 그림이 여기 지나고 기울기 3분의 1짜리 이렇게 가는 게 요게 f의 역함수야. 그래서 이 그림을 내 그림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 노란색을 그대로 y는 x에 대고 엎어. 그러면 역함수야. 서로에 엎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역함수를 찾아라. 역함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y는 x의 대칭인 식을 찾는 거야. 실제로 역함수 찾아라. 그러면 y는 x의 대칭인 함수를 찾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이거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4번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준 거야. 야, f의 역함수에 b가 a래.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x가 y한테 연애 편지를 썼고 y가 답장을 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야 답장 썼대. b가 a한테 이렇게 소문난 거야. 그럼 우리는 아 하고 알게 되지. 원래 누가 먼저 고백했을까? b가 a한테 답장 썼어.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먼저 고백한 거니? a가 b한테 먼저 고백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문제는 이렇게 식을 주면 99% 역함수를 찾지 않고 이거를 원래 함수로 바꿔. 그래서 이 원래 함수의 관계식이나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역함수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역함수를 뭐 찾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지금 한번 교재에 보면은요. 교재에 150쪽 한번 봐주시면은요. 150쪽에 역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3번 있습니다. 3번. 거기를 여러분이 좀 네모칸 표시해 놓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냐? 다시 자기 자신이다. 여기에 역은 다시 자기 자신이겠죠. 역함수의 역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거나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둘이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신하고 자신의 역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i가 된다. i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느냐?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은 똑같은 거야. 2번이랑 3번은 똑같은 거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G 연산 F의 역함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G 연산 F는 F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G를 계산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G 연산 F라고 합니다.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걸 G 연산 F라고 부릅니다. G 연산 F. 그러면 이걸 반대로 돌아가는 게 바로 누구냐? 이걸 반대로 돌아가는 게 G 연산 F의 역함수입니다. 반대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야. G 연산 F. 원래 F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G를 계산해야 될 함수를 거꾸로 돌린다. 근데 거꾸로 돌릴 때 실제로는 어떠냐? 한 칸씩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돌아가는 건 G의 역함수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 돌아가는 건 F의 역함수로 돌아갈 거야. 근데 먼저 계산되는 게 어떠냐면 더 오른쪽에 써져야 되니까 요거를 쓸 때 이 전체 역함수 가로를 풀면 F의 역함수 연산 G의 역함수처럼 앞뒤 문자의 순서가 바뀐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표현법이고 실제로 계산은 이걸로 하는 거야. 가로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또 벌써 거의 사실은 거기 152쪽에 6번도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실전형에서 중요해요. 모의고사를 나중에 이런 거 볼 때 아마 나중에 정리할 시간이 있긴 있을 거야. 학기 중에 나. 자, 먼저 16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60쪽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716번이랑요. A. 이거 다 해봐야 돼. 곤란하다. 예. 722번 동그라미만 해놔. 726번 그 다음에 하나는 해봐야 될 것 같아. 718번 요 4개 여기서 4개만 풀어볼까요?